지금 미국은 끝장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오히려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국은 미국에 굴복하길 바랬지만 한국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경주에서 10월 27일부터 열리는 APEC 행사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요구를 따라주길 원했는데요. 트럼프는 멍청하게도 잘 몰랐던 현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모든 길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입지가 떨어질까 한국에 3,500만 달러를 내놓으라며 더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500달러에 합의했다며 한국을 더욱 압박했는데 한국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 행사에 안 오는 진짜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진실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한국을 응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럼프의 악행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어디든 한국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25년간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며 유럽중앙은행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요. 4월 20일 백악관에서 터진 폭탄 선언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은 전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양자 컴퓨팅 소재의 중국 수출을 완전 차단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된 강력한 조치였죠. 미국 퍼스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한국도 우리 편에 서야 해요. 트럼프의 목소리는 거만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안해 보였어요. 25년간 경제 위기를 분석해온 경험으로는 진짜 강자는 더 조용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 성명이 나오고 긴급회의가 소집됐을 텐데 청와대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날 밤 파리 시내 제 연구실에서 저는 한국 관련 모든 뉴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외신이 한국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 언론들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동료 앙투안 르루아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피에르, 한국 증시 봤나? 완전히 이상해. 저는 즉시 한국 주식시장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죠. 보통은 미국이 제재를 발표하면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런 반응은 처음 봤거든요. 마치 한국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뒤지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에서는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3년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 연구 조교 마리가 급히 달려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어젯밤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8시간 만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이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연합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성명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건 항복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8시간 만에 이런 대응이 나온다는 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발표는
보통 며칠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마치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 있었던 것처럼 신속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성명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일 폭스바겐과 5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랑스 르노, 이탈리아 스텔란티스와도 대규모 협력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런 계약들이 하루아침에 성사될 리 없었어요. 한국이 이미 몇 달, 아니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 말입니다. 25년간 국제경제를 연구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봤거든요. 보통은 강대국이 제재를 가하면 대상국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제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직접 풀어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제재를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넘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25년간 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호기심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이상한 주가 반응, 그리고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히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는 독일 미넨에서 온 기술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클라우스 바이스라는 이름의 4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더군요. 실례지만 혹시 이번 한국 출장이 트럼프 발표와 관련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우스가 고개를 들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관련이 있다니요. 저는 지금 살아남으러 가는 겁니다. 살아남는다고요? 교수님, 트럼프가 한국 기술을 막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유럽 기업들은 한국 없이 하루도 못 버텨요. 차세대 배터리, 양자 컴퓨팅 소재, 이런 건 오직 한국만이 가진 기술이거든요. 클라우스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 향후 5년간 전기차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 배터리가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보세요. 이 수치들을.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70%를 넘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우리는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여행이었던 거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제재가 한국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를 한국으로 몰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클라우스는 계속해서 놀라운 정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독일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지멘스는 한국의 양자 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바스프는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고 있죠. 그 정도로 한국 기술이 앞서 있는 겁니까?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삼성이나 LG를 단순한 제조업체로만 봤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미래, 기술의 핵심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접근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보는 한국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출장으로 몇 번 와봤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왜인지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 대부분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였어요. VIP 라운지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의 모습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서
저는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제 앞에 서 있던 일본인 비즈니스맨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는 도요타의 배터리 조달 담당자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뛰어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던 기술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한스 밀러였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미스터 밀러, 이런 곳에서 뵙네요. 혹시 한국에 무슨 일로? 한스 밀러는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까? 밀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국 기술이 공개되면 전 세계 에너지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지멘스만 해도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그렇게 혁신적인 건가요? 고체 전해질 배터리, 상온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 소재,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에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어요. 특히 상온 초전도체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죠. 밀러의 표정에서 경외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모두가 한국 기술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면 정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택시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교수님도 배터리 기술 보러 오신 거죠? 요즘 외국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분위기는 어떤가요? 트럼프 발표 이후로 말이에요. 기사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 있어 하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세계가 알게 됐으니까요. 사실 우리 회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요? 네, 제 친구가 삼성 SDI에서 일하는데 벌써 5년 전부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오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말이 묘하게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던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중 제 이메일함에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내일 공동기술 발표회를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라면 몇 달 전에 미리 예고되는 행사인데 단 하루 전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혁신적 돌파구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즉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배터리와 양자 컴퓨팅 기술에 투입한 연구개발비가 총 20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건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투자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기초연구에 집중됐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포스텍 등 주요 대학들이 배터리와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학협력 시스템이 바로 한국에 숨겨진 경쟁력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직 오전 8시였는데도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는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중국의 주요 언론사 로고들이 즐비했어요. 이거 정말 큰 일이 터지는 건 아닐까? 옆에 있던 일본 니온게이자이 신문 기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국제적 관심은 처음 보거든요. 발표회장 입구에서 배포된 자료집을 받아보니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까지 총망라돼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생태계 전체가 나선 거였습니다. 발표회장에 들어서자 무대 위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의 최고 경영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빅3가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 무기를 마침내 공개할 때의 표정 같았습니다. 삼성 SDI 최고 경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개할 기술은 기존 배터리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1회 충전으로 2000km 주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은 단 5분입니다.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테슬라 최신 모델이 500km 정도인 걸 생각하면 4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충전 시간이었어요. 기존 급속 충전이 30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혁명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전기차에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하고 테스트하는 모습이었는데 5분 만에 충전을 완료하고 2000km를 연속 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 기술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완전히 대체하는 혁신적 소재죠. 이 기술로 에너지 밀도를 3배 향상시키고 폭발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고체 전해질이라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기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해결한 거였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존 배터리가 추위에 약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개선이었습니다. 겨울철 전기차 성능 저하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를 완전히 해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해 오신 겁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5년 전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묵묵히 준비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2010년부터 전담 연구팀을 구성해서 고체 전해질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15년이라고요. 그럼 트럼프 제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완성된 기술이었던 거네요. 저는 비로소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대표가 더욱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과 공유하여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미 독일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와 10년간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르노, 이탈리아 스텔란티스, 일본 도요타, 혼다와도 대규모 협력 합의를 마쳤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5천억 달러라면 한국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런 계약들이 하루아침에 성사될 리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제재한다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은 3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제재가 오히려 한국에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된 거라는 것을요.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나라들이 활짝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 공개한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삼성 SDI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세대 양자 배터리 기술도 개발 완료했어요. 이건 기존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양자 배터리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한 배터리로 충전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고 용량은 10배 늘릴 수 있어요. 아직 실험실 단계지만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미래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양자 컴퓨팅 소재 연구의 권위자인 김영훈 교수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사전에 약속을 잡았는데 김 교수는 한국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대전까지 가는 KTX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이 정도로 앞서 있다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1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도착해서 김영훈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교수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요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김 교수가 작은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상온 초전도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물리학계의 성배라고 불리는 기술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도전해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분야였어요. 네, 섭씨 1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영하 200도 이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죠. 김 교수가 실험 장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재를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기존보다 1000배 향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손실 없는 전력 전송도 가능하고요. 1000배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맞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1000큐비트 정도인데 우리 소재를 사용하면 100만 큐비트도 가능해져요. 이는 현재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만 큐비트라면 암호해독, 신약 개발, 기후 예측 등 인류가 직면한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해 오신 겁니까? 20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미국 MIT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제 결과로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김 교수의 눈빛에서 20년간의 외로운 연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공개하시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를 막으려 하니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전 세계에 우리 기술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양자 컴퓨팅을 독점하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김 교수는 연구실 한쪽에 설치된 소형 양자 컴퓨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한 시제품이에요. 현재 10만 큐비트 성능을 보이고 있고 1년 내에 100만 큐비트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모든 현재 암호 시스템을 1초 만에 뚫을 수 있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의 변이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백신을 미리 개발할 수도 있어요. 또한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해 정확한 장기 예보도 가능하죠. 이건 정말 인류 문명을 바꿀 기술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미국의 IBM이나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긴 하지만 극저온 환경이 필요해서 실용성이 떨어져요. 우리 기술은 상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또 다른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양자 센서 소재예요. 이걸 활용하면 지하 100m 깊이의 석유나 광물 매장량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암세포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제조업에서는 원자 단위의 품질 검사도 가능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개발한 상온 초전도체 덕분입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충격 상태였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100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이런 기술들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됐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급히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러시아 방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제 베이징 인맥 중 하나인 중국사회과학원의 리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 중국 정부 고위층이 한국에 상온 초전도체 기술에 대해 극비 보고를 받았어. 이 기술이 중국의 양자 컴퓨팅 개발 계획에 결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 중국이 그 정도로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도 양자 컴퓨팅에서는 미국에 밀려 있어. 그런데 한국이 상온 초전도체를 완성했다면 이건 게임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설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지. 리 교수는 더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제안할 조건도 대략 알고 있어.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래. 1조 달러요. 그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네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국과의 협력이거든. 한국이 가진 배터리, 양자 컴퓨팅, 반도체 기술은 중국의 미래 산업 발전에 필수 불가결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 1호에 이 공년간의 묵묵한 연구,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상황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차근차근 개발해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연합해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나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국제적인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견장에 들어서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팀 쿡, 일론 머스크, 순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경쟁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대한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워싱턴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우리 미국 기업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술을 막으려 하지만 정작 그 기술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차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은 한국 배터리로 3,000km 주행이 가능해요. 이 기술 없이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도 불가능합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는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차단한다면 미국이 오히려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글의 차세대 AI는 양자 컴퓨터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 없이는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극저온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저는 급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들이 자국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거였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50억 달러 규모의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계약이에요. 50억 달러요. 그 정도로 한국 기술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해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는 양자 컴퓨팅에 달려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팀 쿡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선언합니다. 미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갈등보다 기술적 진보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표명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답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21세기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예요. 정치적 이념보다 기술적 현실이 우선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회견장을 나오면서 저는 일론 머스크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인가요? 머스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30년간 기술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혁신은 처음 봐요. 한국이 가진 배터리와 양자 컴퓨팅 기술은 정말 10년 이상 앞서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앞선 건가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내구성, 모든 면에서 기존 기술을 압도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배터리, 양자 컴퓨터, AI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호텔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한 문서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을 포기하고 미국에 종속되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배터리 기술을 미국 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양자 컴퓨팅 연구를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관련 기술 개발을 금지하라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기술 강국으로서 전 세계와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20년간 개발해온 기술들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패권을 위해 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과 기술을 공유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아직 개장 전이었는데도 선물 거래에서 폭락이 시작된 거예요. 나스닥 선물이 5% 이상 떨어지고 특히 기술주 선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정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DAX, 프랑스 CAC, 영국 FTSE 모두 급등했어요. 특히 자동차 주식들이 크게 올랐는데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제 월스트리트 인맥들로부터 긴급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피에르, 지금 뉴욕이 완전히 패닉 상태야. 투자자들이 한국 없이는 미래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애플 주가가 벌써 8% 빠졌고 테슬라는 10% 이상 떨어졌어. 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배터리 관련주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급등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즉시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 대통령도 긴급 한국 순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총리까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의 제재로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호에 20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상온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 소재까지 이 모든 기술들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들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로 만든 양자 컴퓨터가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하고 그 배터리가 다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진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반기를 들었고 중국은 급히 한국에 구애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용한 기술혁명,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방법.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따라오려 하는 선도자가 된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이 더 많거든요. 핵융합 발전, 우주 기술, 바이오 의학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기대됩니다. 기사님의 말에서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확신의 참 목소리였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삼성전자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하시는 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랑스럽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저희 선배님들이 20년 동안 묵묵히 연구해온 덕분에 지금이 있거든요. 저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죠.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의학,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묵묵한 노력과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바로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비결이었어요. 교수님 같은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로 봤는데 알고 보니 미래, 기술의 선구자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니 뿌듯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더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해서 인류에 기여하고 싶거든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기술 혁명이 곧 전 세계를 바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미래로 향하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수십 년간 묵묵히 연구해온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제재는 오히려 한국에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유럽과 아시아가 열렸고 중국까지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겁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선구자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유럽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만장일치로 승인됐어요. 독일 재무장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미래에도 중요하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한 달 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세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기술 협력 협정이 체결됐고, 중국도 1조 달러 규모의 협력 프로그램을 한국에 제안했어요. 일본, 인도, 브라질까지 한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국 기업들마저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빚었어요. 결국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실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묵묵하지만 혁신적으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0년 전 한국 과학자들이 심었던 작은 씨앗들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전 세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들을 심고 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과 꾸준한 노력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